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리러 출발합니다. 경제.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경제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분은 경제가 전문 분야예요. 아 그러세요? 예, 최경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 TV 대표 최경영입니다. 네, 왜 경제가 전문 분야인지 그걸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MBA를 했고요. 미국에서 아니 미국에서는 하지 않았고. 아, 그럼 예. 어디서 했어요?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한국에서 했어요? 예. 네. 미국 맨날 얘기하더니 나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제 보도와 관련한 석사 논문을 언론학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보도 두 개 다 경제 경영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는 기숙사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MBA를 했고 그냥 야간 대학원 다닌 게 아니고요. 네. 예. 제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한번 MBA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는 경제와 행태와 주가와 행태 경제학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미 언론의 그 주식 관련된 증권 관련된 보도를 비교 논문으로 써서 네. 예,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경제 왜 나와 이렇게 생각 이런 글들이 지금 싹 네. 들어가. 저도 그랬어요. 너 그랬지? 네, 저도 네. 그랬어요. 이 사람은 뭐 네. KBS 그만두더니 뭐 그냥 아무데나 다 나와. 뭐 아까 얘가 그러더라고. 아 형님 저건 좀 아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좀 그런 느낌. 막 이러더라고. 어. 경제 전문가라고 아, 해도 전문가시구나. 예. 무방합니다. 관련해서 석사만 2개입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조남부터가 또 최고의 경영 전문가 최경영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자중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아픈데 제가 그런 거 일일이 지적할 몸 상태가 아니에요. 자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중하겠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입니다. 네. 바로 훈훈한 소식하고 실질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2일 날 우리 매부리님들 항상 응원해 주셔서 어쨌든 경제라는 것은 밑바닥 서민 청년들의 경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포기했다. 그럼 저희가 챙기자 해서 8명의 또 꿈수 청년들을 선정해서 300만 원씩 장학금을 증정합니다. 아유, 8명. 대단하십니다. 이게 다 천사야 우리 뭐야. 매부리님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주셔서 아니야. 후원도 해주셔도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예, 지금 이제 나오는 이미지는 아이고. 10월 20일 저희 장학금 증정 이미지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예. 제가 실수로 전남 도립대가 무상 교육을 한다는 그 포스터를 드렸습니다. 작가님에게. 잘못 이미지를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자중하겠습니다. 근데 저 이미지는 괜찮은 게 일부 나 진짜 몸만 안 아팠으면 소리 바로 질렀다 이거. 일부 지방대가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남 도립대가. 알았어.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소멸하고 청년들이 고통스러울 때는 사실 지역 국공립 때나 지역 사립 때부터 무상 교육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출생률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 이미지였고요. 네, 아무튼 저 몇 명에게 300만 원 드린다고 했죠? 그동안 아니, 짧게만 얘기해 봐요. 39명 했고 이번에 8명. 8분께 예. 300만 원씩. 예, 꿈수저 청년 장학금. 이거는 민생연구소에서 드리는 거예요? 민생경제연구소와 안진걸 TV가 안진걸 저도 TV가. 상당히 내고 또 제 친구도 대단하다. 내고 매부리님들 또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조금씩 후원하시는 분도 계시요 대단해. 아니 예. 이분은 저 따님 재수하는데 사교육비도 지금 팍팍할 텐데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아이고. 그래도 더 벌어서야죠. 항상 이분이 주장한 게 뭡니까? 사교육 철폐,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 네. 근데 항상 딸 학원 보내야 된다고 뛰어가는 그 뒷모습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하필이면 또 문제가 어려워서 재수를 한답니다. 이번에 수능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고3 학생들 부모님들 다 난리 났어요. 네, 킬러 문항 맞습니다. 없앤다는데 더 어려워졌고 더 어려워졌어. 그러면서 지방대 차별은 철폐해야 되는데 우리 딸은 또 인서울은 해야 되겠죠. 사는 게 힘들어요. 아유 어깨가 무거워 보이시네요. 어깨가 무거워요. 예. 자연스럽죠. 예,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이거는 아니 어쩔 수가 없지. 이분은 현실을 살아야 돼. 그럼 이분은 누구나. 지금 이 세태가 잘못됐다고 이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바뀌지 않는 한 현실에 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치지향과 현실에 또 안주하지 않는 그럼. 모습이 아니 또 이게 있어요. 어쩔 수는 없어. 어쩔 수 지방 없지. 내려가면 출퇴근
출퇴근 비용이나 거주 비용, 교육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네. 지금 대학 4년간 1억 정도 비용이 드는 거로 우리 민간 싱크탱크 대학교육연구소 조사를 했거든요. 예. 지방대학생은 비용이 더 듭니다. 어.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비용이 네. 더 드는 문제, 예. 취업에서 불이익당하는 문제 이런 것들까지 있어서 네. 아무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인서울을 선호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지방대 차별은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 그 다음이 또 아니 이것까지 하고 최경영한테 갈게요. 아니 아. 석사까지 하신 분인데. 최경영 기자님 박사는 좋아하는 아니니까. 거예요. 아, 박사 아니야. 그냥 김건희 좋아하는 박사도 조용히 있잖아요. 김건희 박사도 조용히 있는데 뭐 네. 석사 2개밖에 안 돼. 제가-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하고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 네, 맞는 예. 말이니까. 예, 예. 제가 네. 최경영의 최강시사나 최경영 경제쇼에 여러 번 라디오 인터뷰 했을 때 다 생활경제쇼인데 그렇죠. 이건 진짜 우리 매부리님이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요즘 적금을 많이 해지하잖아요. 보험도 엄청 해지하고 네. 살기 힘드니까. 음. 근데 정말 그 와중에도 만기를 채워서 이제 이자를 수십만 원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 최근에 작년 올해 그 이자율이 올라가고 적금을 돈이 생기는 대로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300만 원 생기면 4.5%, 500만 원 생기면 뭐 4.7%. 저도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 많이 받고 저도 그렇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네. 재테크를 위해서.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적금 만기 됐으니까 해지해라고. 근데 자 스마트폰으로 우리 적금 가입하고 해지한단 말이죠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금이 자기 적금이 떠 있어요. A, B, C, D 적금이. 근데 좁으니까 만기 적금 해지한 게 아니고 2주일쯤 만기가 있는 적금 해지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 안 근데 되지. 1, 2주일 앞두고 적금 해지했으니까 이자가 몇십만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송금도 차고 송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그럴 뻔했어. 아니 그 실수를 일부러 유발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었는데 아. 만기 적금 있으니 A 적금 해지하세요라고 했는데 B 적금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2주쯤에 만기가 아이고. 났는데 실수로 다른 계좌를 해지해버린. 왜냐면 이게 보시면 저도 해봤어요. 예. A, B, C, D가 이렇게 목록으로 떠 있는데 있죠. 살짝 잘못 누르면 B를 눌러버리는 거야. A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인지해가지고 이거 수십만 원 이자 날라갔다. 그냥 바로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아, 이게 수협은행인데 아. 사실 차고 송금도 우리가 돈 잘못 보내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돈 보내면서 최경영한테 보내야 될 돈을 최고한테 제가 보내거든요. 네. 그리고 최고가 안 돌려줘. 그러면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나서서 다 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네, 없는데 네. 똑같이 이것도 차고 해지잖아요. 그렇지. 최소한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연락을 하면 오케이 보고해드립니다. 이런 제도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수협이거든요. 모든 은행이 그렇게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협에 민원을 했습니다. 수협이 이번에 모범적으로 이 억울한 매부리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까지 하면 수협은행의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 그렇지. 매불쇼에서 수협을 예. 하셨네. 그리고 이게 검토하고 1년간 있는데 칭찬한다 그래. 우리 매불쇼에서 실제 제도 개선 몇 개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특히 중장년 저도 예. 저 같은 사람도 금융교육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깜빡 그 퇴직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 과거에 뭐 저축은행 같은 거 한 6% 가까이 줬었거든요. 금리가 한참 높았을 때 네. 그거를 잘못 그 중도 해지할 뻔했어요. 똑같이. 어.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만기가 돌아옵니다. 1, 2주 후에 바꾸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아 지금 바꿔야 되나 보다. 네. 그래서 막 누르다 보면 아이고. 내가 바꾸고 있는 거야. 아, 실수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중도 해지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제대로 만기 이자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일반적으로 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네. 분은 착각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만기까지 그냥 놔두시면 현금성 대기 자산으로 그냥 가거든요. 아. 그럼 그때 한 5% 6% 받고 어. 그때 한 2, 3% 받다가 나중에 일주일 후에 바꾸셔도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시간을 좀 두시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든 적금이든 해지하면 이자가 떨어지면 보험은 또 원금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차고 해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있을 수 그러면 있어. 최소한 네. 뭐 24시간 이내에는 그 뜻을 내 실수했다 네. 하면 음. 해결해라. 자 창구 직원이 보험 적금을 잘못 해지했대요. 창구 직원 전문가잖아요. 네. 그럼 창구 직원이 바로 아유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렇지. 보고를 해줘요. 네. 근데 비전문가이고 작은 스마트폰으로 의존하는 시민들이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아주 많답니다. 자기 실수는 되고 우리 실수는 안 그러니까요. 되고. 그래서 요것은 국회의원한테도
차고 적금이나 차고 해지가 엄청 있을 것 같다. 적금이나 보험 해지 네. 문제에 이거 대한 좋다. 대세하라. 이거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좋아, 좋아. 매불쇼의 이름으로 우리 매불인들 연합에서 너무 좋아. 수협이 만약에 먼저 제도 개선하면 수협은 진짜 이미 좋아지는 아, 거예요. 수협 띄워야 돼. 수협 여러분 한번 꼭 도와주세요. 네. 제도 개선 해주시고요. 네. 아유, 좋네. 요건 네. 귀엽네. 그리고 이 저번에 한 달 전에도 어. 어카운트 인포앱이라고 신용카드 포인트 예. 다 돌려받는 거잖아요. 현금 그렇죠. 하는 건데 예. 그분이 그걸 해야지 하다가 깜빡하고 지났더니 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아. 소멸시효가. 그래서 80만 원을 날린 거예요. 우리 그렇지. 매부리님인데 그분 그래서 제가 여신전문금융협회 역시 민원 내가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그분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5년 이내에 행사하는 건 문제지만 통지를 그 전에는 전화나 문자로 했던 것을 이메일로 해버린 거예요. 이메일로. 그리고 우리가 아. 그걸 스팸으로 착각한다. 그러니까 이메일 아. 요즘 보면 이메일 스팸으로 착각해 해서 맞아. 그걸 클릭하지를 않으려고 네, 해. 맞아요. 요즘 이메일 맞아요. 많이 안 봐요 예전보다 다 네. 문자나 전화로 하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건 본인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포인트 알겠습니다. 100%가 되면 50% 돌려줘라. 예.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려 여러분 알겠습니다. 돈 잘못 보내면 차고 송금은 알겠습니다. 예금 지금 보고 계속 아, 들어가고 빨리 있죠. 끝내셔야 됩니다. 예. 신용카드 예. 포인트는 어카운트 인포에서 돌려받아라 현금으로. 예. 예. 몸이 좀 안 아니, 좋아서. 지금 몸도 안 좋고 지금 그러니까. 석사 앉혀놓고 예. 지금 뭐 하는 예, 겁니까? 경영 석사님. 석사는 돌석자. 아. 자, 박사 과연 김건희 박사도 계시는데 예. 왜 제가 예. 자, 과연 예. 이 석사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오셨을지 예. 궁금합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국토부에서 보도자료 나왔었잖아요. LH 혁신안. LH 혁신안. 네. 혁신안. 예, 제가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아, 황당한 부분 짚어주십시오. 예, 제일 황당했던 부분은 아예 보도 자료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LH가 어떻게 된다 이것만 이제 모든 언론사가 다 받아서 썼거든요. LH가 진짜 혁신되는 것처럼 써놨어요. 네. 근데 LH의 혁신이 뭘까요? 일단 혁신의 의미가 뭘까요? LH의 혁신은 뭘까요? LH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게 혁신이겠죠. 그렇죠. LH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 때문에 네, 존재해요. 네. 주거 안정이. 예, 공공주택이잖아요. 음. 그럼 국토교통부가 존재하는 것도 주거 안정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거 안정. 예, 그래서 이거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항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 이거 두 가지예요. 예. 네. 예, LH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 음. 근데 이제 그 서민의 주거 안정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안전 그 전에 이제 순살 아파트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문제 있었죠. 철근 빼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 철근을 안 빼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리제도를 개선하겠다.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서 LH를 혁신하는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민간이 공공주택을 할 때 단독으로 시행하게 하면 그러면 혁신이 된다. 이게 첫 번째 혁신 아니에요. 뭐라고 다시 자, 이제까지 네. 땅을 시행을 할 때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예.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는 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LH가 시행하는 방법. LH 시행. 두 번째는 두 번째 LH와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LH와 지금 나오고 있죠. 민간 공동 시행. 음. 이번에 새로 시행 주체가 바뀐 게 할 수 있다. 민간 혼자 할 수 있다. 아, LH는 빠지고. LH는 빠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LH가 혁신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장동 생각 안 나세요? 대장동은 저희가 공부 많이 했죠. 대장동 할 때 뭐라고 욕했습니까? 대장동 하기 바로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대장동 그 사업 그 손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민관 합동으로 했죠. 네. 성남의 뜰 같은 거 해가지고 최초로 합동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최초죠. 두 번째였죠. 두 번째. 두 번째였어요. 예, 사실은 두 번째였는데 하여간 합동으로 했어요. 음. 그러면서 LH만 할 수 있다가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제도야. 근데 민관 합동으로 했는데도 얼마나 많이 빼먹었다고 욕을 그렇게 했어요. 아, 민간이 그렇죠. 아. 얼마나 많이 빼먹었냐. 난리나 그게 그 대장동 그게 대장동 네. 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야 이거 뭐 이렇게 돈이 잘 되는 거를 너희들이 왜 다 가져갔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LH는 국가를 대신해서 토지를 싼 값에 수용할 수 있어. 네. 토지는 뭐야? 토지는 최욱 씨 것일 수도 있고 제 것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토지는 사유지입니다. 국가 땅은 많지 않아요. 산 쪽 이런 거는 국가 땅이 좀 있는데 네. 뭐 군대 땅도 있고 뭐 있는데 사유지가 많죠. 개발할 땅도 수도권에. 네.
그럼 그거를 싼 값에 감정을 해주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장동 수용된 사람들은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대장동 수용된 사람 너무 싼 값에 예. 수용이 됐다. 이거를 너무 비싼 값에 분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값 수용된 사람들도 억울하고 그다음에 수분양자 비싼 값에 받은 사람들도 억울하다. 아, 네. 그게 민간 합동이었잖아요. 근데 민간으로 하면 땅값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더 비싸지지. 예. 그 전에 자,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국토부의 지침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LH가 사유지들을 막 이렇게 삽니다. 산이나 논이나 밭을 사요. 네. 그래서 땅을 고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기 하수 상하수 시설 해가지고 공공주택을 하거나 공공임대를 하거나 민간 분양을 하거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땅을 불화를 해. 땅을 팔아.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 이해 안 됐구나. 최욱이 이해 안 됐구나. 지금 좀 아파서. 아니야. 왜? 자, 풀어. 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1단계 땅의 주인이 누구다? 땅이 우리 거다. 시민들 거야. 네. 수백 명이 땅을 가지고 있어. 사유지다. 네. 사유지다. 그것을 싼 값에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 LH 국가한테 있다. 국가에게. 예, 국가에게 있다. 그래서 싸게 샀다. 싸게 샀다. 근데 이거를 비싸게 분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공공주택 같은 경우 특히 비싸게 분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주거 안정이 네. 목적이면은 싼 값에 분양해야지. 잘 됐어요. 맞지. 야,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으면 다 이해하신 겁니다. 네. 2014년에 원래 땅 조성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을 밀고 뭐 논을 밀고 해가지고 전기 깔고 상하수도 깔려면 조성한 돈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을 한 100만 원에 샀어. 조성원가 150만 원이야. 네? 그래서 150만 원 플러스 120%만 20%만 받기로 돼 있었어. 20%만 마진을. 그래서 공공주택을 임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감정가로 바꿔버린 거야. 2014년에. 감정가로 바꾸면 시세의 한 60-70%까지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비싸진다 이거지. 민간 택지로 공공 택지로 논밭이 택지로 바뀌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땅값이 팍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지. 네. 근데 그 모든 권한을 지금 LH에서 민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시행 주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행 주체가. 그러면은 네. LH가 혁신된다는 거야? 왜? 경쟁을 통해서 LH도 자기 혁신을 할 것이다. 이런 논리예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경쟁을 통해서 땅값이 비싸집니다. 땅값 비싸지지. 그렇죠. 이거 100%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과거에 이제 과천이나 이럴 때 그 좋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땅에 야 나는 저 수도권 저 땅 좀 먹고 싶어. 근데 공공이야. 예? 공공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를 안정적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민간 건설사들은? 심지어는 보도 자료에 저렇게 아예 써놨어. 뭐야? 이번 LH 혁신안의 첫 번째가 경쟁 시스템 도입인데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민간업자들이. 민간업자들이. 네, 그러니까 아예 건설업자들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도 자료에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웃긴다. 왜냐면 우리가 네. 대장동을 경험한 그렇지. 사람들이잖아. 그때 얼마나 그때는, 공격을 했어. 민, 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50도 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이렇게 많이 몰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는데 네. 이제는 민간한테 아예 더 몰아주자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와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면 이건 말이 안 LH가 돼. 혁신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첫 번째야.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근데 분양가의 60에서 70%는 땅값이에요. 한국 분양가의 60에서 70%는 네네네. 그냥 10%예요. 기본 건축비하고 가산비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파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딱 세 부분이야. 땅값, 기본 건축비, 가산비. 근데 가산비는 한 10%밖에 안 돼. 그러면 땅값이 한 60%야. 기본 건축비 30%야. 근데 기본 건축비는 물가 인상률보다 늘 역대 정권 모두 한 2배 정도 맨날 올려. 아, 매년 올렸어.
인플레이션보다 더 올려요. 네. 아, 너무하네. 인플레이션보다 한 2배 올립니다. 2%의 인플레이션일 때도 5% 올렸었고 3% 인플레이션일 때도 건설협회가 막 로비를 맨날 해요. 그러면서 6% 올렸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을 늘 확보를 해줬습니다. 아, 기본 건축비에 기본 건축비에서 먹겠죠. 그렇지. 가산비에서 먹겠죠. 근데 가산비에서 또 먹을 수 있게 이번 보도자료 보니까 또 해놨어. 어떻게 해놨냐? 감리의 수준을 높이겠다. LH 철근 송송송 빼먹는다 뭐 이러면서 네. 그러면 단속이나 규제를 철저히 해서 안 하게 하면 되잖아. 근데 감리비가 원래 낮기 때문에 요걸 적정하게 책정을 해주겠다. 그럼 감리비 높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감리비 높이겠다는 게 나와요. 아예 개선안에. 그러면 감리비를 높이면 그게 뭡니까? 아까 세 가지 중에 하나 가산비가 높아지는 거야. 땅값 높아지죠. 가산비 높아지죠. 기본 건축비는 매년 5에서 6%씩 올라갔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그럼 분양가 떨어질까요? 아, 당연히 오르지. 오르죠.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다 엄청나게 오르죠. 그걸 알겠지. 우리도 학사예요. 아, 뭐 그런 질문을 자, 해. 그러면 100% 분양가를 높이는 혁신안이야. 그러면 LH 혁신안이 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기여를 해요. 이 LH 혁신안이 욕행이지. 욕행이죠. 욕행이잖아. 근데 왜 이게 어떻게 혁신안이야? 근데 지금 댓글에 와, 뭐 그 간단한 걸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설명한다라고. 진짜 간단한 건데. 최욱이 너가 못 알아먹었잖아. 더럽게 처음에. 어렵게 이래 이 석사들이 이게 문제인데. 자,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예.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분은 네. LH 혁신이야. 그 명분이잖아. 근데 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 마지 않은 카르텔이 늘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아, 또 카르텔이요? 카르텔이 작동하는 시스템인데 국토부 보도 자료에 이미 카르텔이 나와 있어. 이건 카르텔이야. 건설 마피아들이 또는 건설 모피아들이 형님 이거 이대로 하면 우리 지금 업황도 안 좋고 건설업종도 안 좋고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예. 그러면 실질화, 현실화를 좀 해줘. 현실화를 해달라고. 감리도 이거 사실은 제대로 책정을 못 받아서 이랬던 거야. 철근도 제대로 하려면 비용을 우리한테 좀 어느 정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는 국민 안전이 최고라며 하면서 뒤에서 회유, 협박. 그러면서 건설 다 죽으면 총선 제대로 괜찮을까? 이런 뉘앙스. 자, 그러면 예. 이 건설사를 비롯한 건설 카르텔을 위한 방침이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 그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LH 혁신안으로 둔갑시킨 거 아니겠느냐는 예. 의혹 제기예요. 그러면서 안에는 사람을 때려잡겠다, 뭐 누구를 단속하겠다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자,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못 잡을 때 국토부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한다. 뭐 합동반, 합동 처리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합동 단속반.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단속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 이거는 눈 가리고 앙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단속과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면 누구를 때려잡아 가지고 시장의 순리에 어떤 그 반하는 그래서 이 제도 그대로 이거는 사실 분양가를 높여주는 제도인데 그렇지. 이 제도에 반하게 분양가도 낮추고 그리고 나쁜 놈들도 때려잡는 그런 거는 없어요. 없어? 없어. 근데 앞에 쳐놓은 거는 나쁜 놈들 때려잡을 테니까 요런 거는 좀 양해해달라. 근데 뒤에는 부각을 전혀 안 해놓은 거지. 네. 그리고 언론도 몰라서 안 썼거나 알고도 안 썼거나. 근데 세상에 보도자료에 안정적으로 매출을 확보해주겠다라고 썼는데 어떻게 보도자료에 써놨는데 언론은 이거를 한 줄도 안 쓰냐 이거예요. 그것도 제일 윗페이지야. 1번이야. LH 혁신방안의 1번. 밑에 딱 써져 있어. 이거는 또한 응? 안정적으로 민간업계에 그 매출을 확보하기도 하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써져 있다니까. 그거는 솔직하네. 그냥 본인들 보도자료를 그렇게 써놨어. 아니 그건 솔직해. 근데 아무도 거기에 관해서 지적하지 않아. 네. 야. 결국은 건설 카르텔이 존재하지 않느냐. 결국은 건설 카르텔의 입맛대로 했다. 완벽하게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 겉으로는 LH 혁신 이렇게 하면 철근 문제 다 해결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연결고리를 철근 문제는 20년 30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뭐 무량판 공법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게 그거랑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내가 다 공부했잖아. 했구나. 무량판이랑 아무 관련 없어.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예. 그거는 내가 다 공부했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참 설명 잘하시네요. 좋아요. 네, 자주 만나요, 형님. 1분만 시간 주세요. 진짜 1분. 아니, 정말 그렇게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거 갖고 왔어요. 이거 오늘 안 하면 큰 문제 됩니다. 매불쇼의 명예에 손상되지 않게 할게요. 뭔가요? 1분 자. 네. 이게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팀의 잠입 취재, 함정 취재라면 함정 취재가 아닙니다. 디올백. 예. 그걸 잠입 취재 또는 탐정 취재라고 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근데 그럼 그분이 왜 잠입 취재를 결정했느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국정농단을 보면서 와, 이 김건희 씨 일가가 탐욕이 지나치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비리를 한번 기록해야겠다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는 2022년 6월 첫 미팅에서 샤넬 향수를 갖다 바쳤을 때 카톡으로 먼저 다 보여주고 가잖아요. 냉큼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이 아닌 거죠. 그리고 밀실이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드리잖아요. 용산 집무실로 가면 눈이 많거든요. 기록이 남고 그때 들은 거잖아요. 뭐라고요? 누구를 금융위원으로 시켜라고요? 그러면서 야, 국정농단이다. 예전에 김영삼 아들 김현철이 그렇게 인사개입한 게 한번 잡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또 미팅하면 찍어야겠다. 잠입해서 네. 촬영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됐잖아요.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인사개입 의혹으로. 자, 그러면 저는 언론이 왜 취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들은 게 사실인지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최경 기자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취재 안 하고 근데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 우리가 그걸 취재했어요. 했어. 민생경제무소는 취재합니다. 그걸 네. 어떻게 했냐? 사실인 줄 자, 알아? 이미지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마지막으로 그 인사발령 이미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100%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은 안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그의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으면 이 뭡니까 없었으면, 이게? 자, 2022년 9월 1일에 금융위원 2022년 9월. 1일에 금융위원이 신규로 선임된 금융위 보도자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네, 좀 키워주세요. 예. 이게 좀 아까부터 오는데 하나도 안 그래요. 보여 다. 키우시면 예, 금융위 안진걸 수장님 얼굴은 의미가 없어요. 그럼요. 저는 이제 못생겼으니까 가려되고요. 예. 자, 2020년 9월 1일 날 음. 어떤 인사가 금융위원 상임위원 인사보도.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사발령이 났잖아요. 자, 만약 그 목사님이 말한 대로 2002년 6월에 내가 전화를 들었다. 6월.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한 걸 들었다 해서 자미치에 결정한 건데. 그렇죠. 우리 영진 쌤도 있지만 만약에 근데 그의 금융위원 인사가 없었어. 기자님. 그러면 잘못 들은 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또는 김건희 여사가 시도했는데 불발됐거나. 그렇지. 근데 자, 정확히 2, 3개월에 실제 금융위원 인사가 있었고요. 있었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인수위 출신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인수위. 여기 예. 해당되는 위원이. 예, 그리고 또 취재를 했죠, 저희가. 금융위원회는 야, 이거 잘했네. 야권 인사들도 있어요. 그럼.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저기 당시 윤핵관이 밀었다는 게 소문이 파다했다는 거예요. 자, 팩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지금 제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항상 팩트 위주로만 이야기하니까요. 네. 근데 목사님이 들은 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와, 이거 그래 보니까 진짜 잘했네. 2, 잘한 3개월. 거야. 근데 그럼 2, 잘한 거야. 3개월로 왜 중요하냐? 금융위원은 기자 아시죠? 서로 하려 그래요. 모피아든 금융 전문가든 관료들 최고의 영광이에요. 차관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아마 뭐 지원했거나 최소 수십 명이 하려고 그럴 거. 인사 검증에 당연히 한두 달은 걸립니다. 한두 달은 걸려요. 네. 그러니까 6월 달에 몰래 인사개입 의혹이 있고 실제로 9월 1일 날 발령이 난 거죠. 알고 봤더니 인사가 있었고 인수위 출신이고 윤핵관이 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 이건 진짜 김건희 여사가 김승희 의전 비서관 학폭 사태 그 인사 그건 개입한 거잖아요. 누가 보기에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행정관 시키고 의전 비서관까지 시켰으니까 그거에 이어서 유력한 인사 개입 의혹이 떠오른 겁니다. 그런데 기자님들이 기사를 안 쓰는 건 진짜 이건 황당한 것이죠. 최기현 기자님. 아니, 이거 취재 너무 잘한 거 아니야? ABC는 됐어요. 돼 있지. 네, 그리고 일본은 나갈 수 있어.
이 네. 정도면 이 정도면 나갈 수 있는 거 이 정도면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 네. 질적 수준이 아주 높은 와, 겁니다. 높아요. 지금요. 높아요. 높은 거야. 네. 그래서 네. 지난 좋은데 이 취지는. 좋아. 고속도로 게이트도 예. 맨 처음에 제가 터뜨렸을 때 최욱 선생님도 저를 약간 비하가 아니냐 했지만 예. 모든 게 지금 밝혀졌어요. 아니 이거 진짜. 취지 좋았어. 예. 그래서 지난주 왜냐하면 목요일 날, 그 목사님의 일방적 주장이었거든 그때까지만 네, 해도. 맞아요. 네. 뭐 금융위원 왜냐 녹취가 없잖아. 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비중 있게 다루기가 우리도 힘들었단 말이야. 봤더니 9월에 인사가 있었고 윤핵관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밀었다는 그 분석이 어떤 있고 분석이 실제 있고. 인수위 출신이에요. 인수위 출신 맞고. 그럼 100% 그건 확인하고 팩트고. 왔죠. 예. 야 이거 진짜 좋은데. 고속도로 게이트 관계자들도 전부 다 인수위 출신이잖아요. 어. 국토부 1, 2차관 그다음에 이철규 인수위 총괄 간사 이분들이 개입했다고 제가 지금 의혹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위 시절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한 여러 가지 음습한 기획이 있었고 인사에도 인수위 갔다는 것 자체가 윤핵관이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실제 또 그중에 다 인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좀 더 네. 김건희 여사나 윤핵관이 좀 더 미른 인사가 됐을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팩트라고 단정은 안 짓겠지만 아니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금융위원 있죠. 예. 이거는 금통위원.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금통위원 대통령이 정한 인사는 하는 거죠. 차관급 차관이라니까. 아 차관. 대통령이 예, 임명하는 거예요?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금융위원 차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래. 이 자리가 굉장히 권력 있는 자리예요. 금감원은 실무감독부서고 실제 모든 걸 의결하고 제재도 하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데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그렇죠. 서로 나가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인사기 의혹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강득권하고 제가 이걸 문제 제기했고 국회에서 내일 한 번 더 많은 의원들이랑 이 정도 밝혀졌으면 이제 대통령실이 답을 해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막 명품수 김건희 여사를 구속해야 된다는 이런 피켓까지 도는데 이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만든 피켓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명품 수수 한다고 구속되는 아니 건 아니잖아요. 명품 수수 그다음에 뇌물 제공 그다음에 인사 개입까지 아니 묶어서 근데 초기에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거는, 그거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딴 사람이었으면 네. 그 정도의 통정매매 정황이 나왔는데 그냥 저는 역으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대통령이 말단 검사였는데 이 정도 그냥 사람 이름 다 가리고 이 정도의 정황 증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을 소환도 안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검사였으면 그건 뻔히 아실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말이 안 돼. 네. 장고 조작의 주범도 김건희 여사라는 공범의 진술서도 처음으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야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안 하니까 민생경제연구소가 그러니까 사실 민생경제 살리기도 바쁜데 이런 취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시네. 잘하셨네.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진짜 시간 안 들였으면 큰일 날 그리고 뻔했어. 아니 최욱 MC님 그리고 저런 물질적 증거를 좋아해요. 아, 네. 제가 맞아. 최욱 MC님의 성향을 알거든요. 그리고 매불쇼에서는 근거 없는 주장하는 거 안 좋아해요. 아유, 바로 정말 끊어버려요. 정확하세요. 예. 그래서 딱 저는 물증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아 물줄을 갖고 와버리니까 이건 뭐 시간을 안 들일 수가 없네. 드리길 잘했네요. 예. 야, 아유 그 대단하시네. 9월달까지 보험금 해약이 36조나 돼요. 서민들이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거는 시간을 제가 안 그러니까 이게 드렸는데요. 그냥 아니 소장님 뉴스예요. 9월달까지 보험금 해야 해작이 36조 한 달에 아니면 아니 9월달까지. 아니, 이거 1월부터 9월달까지. 아 이거 제가 아니 시간 안 이거 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야. 그러니까 마무리. 아니 시간 우리 안 드렸잖아요. 마무리로. 그러니까 마무리하면서 인사. 네, 마무리하면서 인사로. 예, 인사로. 예. 작년에 네. 44조를 해제했는데 예. 올해 그걸 돌파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시간 안 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 마무리 경우로 예. 인생 경제인데 예. 김건희 네, 여사만 네.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그 한마디 또 저한테 또 욕 엄청 올라오네요. 또 김건희 여사 너는 또 실드 치냐 뭐 난립니다. 아니요. 아니 디올백으로 뭐 구속은 안 된다 이 한마디에 난리 났어 지금. 아유, 아니 그거는 김영란법 위반 그렇죠.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는 예. 구속 안 되는 건 김영란법 맞잖아. 면허. 도이치모터스가 네. 중요해. 아 그럼. 도이치모터스가 중요해. 아니 내가 네. 맞는 말 했잖아. 맞아요. 기본법으로는 어려운데 근데 네. 그게 여러 차례 가지고 뇌물로 판정되면 구속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뒤로 취지예요. 넘어가면 예. 읍쌤도 맞고 매브림도 맞습니다. 네. 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